C# 프로그래밍의 요소에서 전처리 명령어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전처리 명령어의 개념을 이해하고 플랫폼별로 전처리 명령어를 설정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실습을 위해서 여러분은 비주얼 스튜디오를 실행을 하고 메뉴에서 Create a New Project를 선택을 합니다. 거기서 C# 콘솔 어플리케이션 .NET 프레임워크를 선택을 하고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 소스 창이 열리는데요. 거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먼저 전처리 명령의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 실제로 특정한 플랫폼에서 실행 가능한 실행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세 가지 단계를 거칩니다. 프리 프로세싱 단계와 프로세싱 단계 그리고 포스트 프로세싱 단계인데요.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입력된 소스 코드를 전 처리하여서 처리 가능한 다른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실제로 코드를 입력으로 받아서 해당하는 기계어 코드를 생성하는 단계가 프로세싱 단계입니다. 프로세스 이후에는 실행 파일을 생성하기 위해서 이미 만들어진 다른 바이너리 혹은 오브젝트 파일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라이브러리 함수를 쓰면 라이브러리 함수들은 이미 컴파일 되어서 컴파일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요. 그런 것들과 결합해서 그리고 플랫폼의 종속적인 어떤 부분들을 결합을 해서 실행 파일을 만들 때 그때 이제 그 단계를 거치는데 그 단계를 포스트 프로세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프리 프로세싱 단계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소스 코드 자체를 자동으로 조작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그 경우에는 프리 프로세싱에 필요한 적절한 명령어를 사용해서 소스 코드를 조작한 다음에 그 조작된 코드에 대해서 코드를 생성하도록 하는 거죠. 프로세싱 단계 이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프리 프로세싱이라고 하고요. 프리 프로세싱 명령어는 대부분의 객체 지향 언어에서 일반적으로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비주얼 스튜디오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샵에서도 프리 프로세싱 커맨드는 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한 프리 프로세싱 매크로가 정의되어 있는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샵if를 쓸 수가 있습니다. 샵if의 의미는 뭔가 하면 디버그라는 심벌이 정의되어 있으면 endif를 만나기 전까지 구호를 실행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은 일반적인 public, static 혹은 이런 명령어들과 어떻게 다른가 하면 이것은 프리프로세싱 명령어이기 때문에 이 명령어가 조건이 만족되면 코드 자체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이기 때문에 디버그 심벌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만약 이것을 릴리즈 컨피그레이션으로 바꾸면 이렇게 코드 부분이 회색으로 바뀌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이 코드 블록 자체가 아예 소스 코드 자체에서 제외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제외된 그 소스 코드를 프로세싱 단계에서 컴파일 하는 거죠. 네, 이렇게 사용하는 명령이 전처리 명령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 여러분의 어떤 코드가 디버깅 모드에서만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은 디폴트로 디버그를 전처리 명령어로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심벌을 이렇게 체크해서 해당하는 명령어를 수행하거나 안 하거나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디버그로 빌드 되느냐 릴리즈로 빌드 되느냐를 프리 프로세싱 커맨드로 이렇게 검사할 수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소스 코드가 iOS에서만 필요한 코드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는 iOS에서만 실행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의 코드에서 이렇게 iOS라는 심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프리 프로세싱 커맨드이기 때문에 샵으로 시작하고 뒤에 define이라고 적어주고 iOS라고 적어줍니다. 그럼 iOS라는 심벌을 전처리 명령어로 정의하는 단계이고요. 여러분이 이곳에서 디버그가 정의되어 있고 또 iOS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라고 문장을 구성할 수 있습니다. and 심벌을 써서 iOS 이렇게 적어줍니다.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뭔가 하면 디버그와 iOS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문장을 포함하라는 뜻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iOS를 정의하지 않으면 코드가 회색 처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프로그램마다 샵 디파이너를 이용해서 전처리 명령어를 정의해 줄 수 있는데 소스 코드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심벌은 현재 소스 파일에는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다른 소스 코드에서는 해당하는 심벌을 참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프로젝트마다 이 심벌들 프로젝트 레벨에서 정의할 수 있는 기능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프로젝트 이름에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프로퍼티 속성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메뉴 항목 중에서 컨디셔널 컴파일레이션 심벌을 선택을 해보면 디버그 모드에서 정의된 심벌, 그리고 릴리즈 모드에서 정의된 심벌들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디버그 컨피그레이션에서는 트레이스, 디버그, 넷 6_6 같은 것들이 이미 정의된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릴리즈에서도 트레이스, 릴리즈 등이 이미 정의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곳에서 이 프로젝트가 iOS만을 위한 프로젝트라면 프로젝트 레벨에서 iOS라고 정의를 하고 추가를 해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프로젝트 레벨에서 iOS가 정의되는 거기 때문에 소스 코드로 돌아오면 iOS는 이미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소스 파일마다 샵 디파인 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샵 디버그와 iOS가 정의되어 있으면 이 코드를 실행하라라고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전처리 명령어를 플랫폼에 종속적인 코드를 활성화하거나 비활성화하는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운 것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처리 명령어는 샵으로 시작을 합니다. 심벌을 정의하기 위해서 샵 디파인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전처리 명령어가 활성화되었는지 안 되는지 비교하기 위해서 샵 if를 쓸 수 있고, 다음에 else인 조건은 샵 else if에서 else if 조건을 이렇게 명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벌이 정의가 안 된 경우에는 샵 else를 써서 이렇게 정의할 수 있고, 샵 if에 종료되는 블록은 샵 end if로 종료 문장을 명시를 해줘야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디버그가 정의되어 있고 iOS는 정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만 활성화가 되고 나머지 문장은 회색으로 처리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심벌을 활성화해 줄 수 있는데요. 프로젝트 속성에서 컨디셔널 컴파일레이션 심벌에 디버그 컴피그레이션인 경우, 릴리즈 컴피그레이션인 경우에 해당하는 심벌을 각각 정의를 해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유니티라는 게임 엔진에서는 역시 C샵을 사용하기 때문에 미리 정의된 심벌들이 있는데요. 유니티로 개발을 하는 경우 유니티 언더스코어 에디터 같은 것들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윈도우즈 상에서 유니티 에디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니티 언더스코어 에디터 언더스코어 윈이라는 심벌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플랫폼 종속적인 코드는 이러한 심벌들을 샵 if로 걸러내어서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유니티에서는 프로젝트 세팅지 메뉴를 열어서 플레이어를 선택을 합니다. 플레이어를 선택을 하면 스크립트 디파인 심벌에서 프로젝트 단계에서 전체리 명령어를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